최고의 백전불패 외지부 강한수. 그런 한수의 조력자 조선의 공주 이연주. 조선시대 법정 리벤지 활극 조선 변호사 3, 4회 시작합니다. 과거 어린 이연주가 다과를 들고 아바마마를 찾아갔는데 유재석가 나온 곳에는 선왕이 죽어 있었습니다. 아바! 연주는 승아한 아바마마가 작성했던 대전을 챙겼고, 왜 나와 있는 것이냐? 절대 방을 비우지 말라 명했거늘. 그런데 아무리 공주님이라 하여도 이리 궁중의 법도를 어기시면은 아바마마 생각이 나서 온 것뿐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신하가 유모 홍씨의 품을 들추고, 아니 저것은 무슨 서책인데 그리 감추십니까? 아바마마께서 제게 읽으라 주신 겁니다. 꼭 돌려주십시오.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했던 연주가 대전을 챙겨 나왔지요. 최근 연주는 친정을 못해서 근심이 깊은 현왕한테 대전을 건네줬고, 법이 곧 칼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사옵니까? 탐관오리들을 법으로 단죄했던 강한수와 함께 임금의 치세를 위해 힘을 실어주려 했습니다. 법이라는 칼을 이용해서 세상의 썩은 것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싹을 틔우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내 너를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에 중히 쓰리라. 하지만 한수와 자연스럽게 협력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고, 참네. 그러면 그 작자가 넙주.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하겠사옵니까? 일단 나가십시다. 물 세요 물. 국리 끝에 어떤 일도 마다않는 한수만의 담호로 지원했던 것이었는데, 하면 언젠가 물어봐 주시겠지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확실히 넌 아프다. 아픈 사람인 거야? 그때 배가 가라앉고 있어. 물이 자꾸 샌다니까. 여각의 가장 큰 방에 외지부 사무소를 차려주겠다고 흥정하는 연주. 심지어 더부살이를 하게 된 군식구한테 뜨뜻한 국밥까지 대접하는데, 함 영접해 보시오. 우리 여강 매상의 1등 공신님이시니. 조수가 됐다고 생각한 연주가 첫 송사거리를 몰고 오는데요. 그래, 무슨 사연이시오? 여기요 박서방에게 약값을 받아야겠어서 송사를 하려 하오. 한수는 소고기 굽는 냄새로 병이 나았으니 약값을 달라는 김생원의 황당한 주장을 지지하는데, 약값을 내셔야지. 같은 논리로 돈소리만 들려줘서 통쾌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제 됐어? 자. 잠깐 상담을 하셨으니 값을 치르셔야지. 아 이제 와서 1억이 있습니까? 조수로 채용을 안 하시겠다니요. 상담을 마친 한수는 조수가 되고 싶으면 주간대로 주머니를 채워오라며 연주를 시험하는데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다. 돈주머니요? 그게 외지부가 된 이유래. 저는 왠지 이게 그자의 전략 같습니다. 한수의 계략에 휘말린 거라며 홍객주가 고민에 빠진 연주를 놀리는데, 그자한테 말린 겁니다. 아니거든. 이거는 웬 교류야? 아참, 그분께 서신이 왔습니다. 어르신? 연주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특산품을 보냈던 정체불명의 어르신한테 도움을 받아왔죠. 답신 하셔야죠. 응, 해야지. 그 무렵 전국에 암행을 다녔던 원상 유재세의 아들 유지선이 한성부 판윤에 임명됐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좌천됐던 박재수가 사제를 털어서 품계가 올라간 지선의 축하연을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시중으로 변복한 한수가 잠입했고, 직후 갑자기 한수의 아버지를 음해했던 이들이 쓰러지는데,
못하느냐? 상상으로 그친 한수는 부모님이 참혹하게 살해당했던 이유부터 밝히려 했죠. 그래, 이렇게는 아니다.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유를. 마님, 한편 연주는 역학 손님인 연씨마님의 몸이 멍들어 있는 걸 봤습니다. 마님! 과거 효를 행하느라 집을 비웠던 연씨는 남편 박재수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둔 걸 알게 됐고, 그날은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영감이 매일 기방에 드나드는 것, 매번 같은 계집과 몸만 섞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통했다는 것. 이 방은 실사옵니다. 아, 왜? 영감 장인께서 이 방에서 돌아가셨다지 않았습니까? 당뇨병을 앓았던 아버지를 죽게 만든 원흉이 남편이란 걸 엿들었는데, 내 전양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드시고 싶어 하시던 약과를 잔뜩 사서 먹여드렸지. 가거라. 아니야, 괜찮아. 참다 못한 연씨가 재수를 관아에 고소해서 죗값을 치르게 하려고 했는데요. 당신이 저지른 짓을 낱낱이 밝히고 합당한 벌을 받게 할 겁니다. 돌았나? 아내가 지아비를 고소할 순 없는 법이라며 재수가 끔찍한 폭력을 휘둘렀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매일같이 지아비를 위해 만들었던 음식 항아리를 깨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재수는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귀한 음식을 지선한테 뇌물로 바쳤고, 받아라. 연애 준비하느라 고생한 사람들과 나눠 먹거라. 하면 이를 지켜보던 재세는 왕실에서나 쓰는 귀한 청화백자를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베풉니다. 아니 이건 우리도 이 나라 조선을 위하는 마음은 뒤지지 않으니 이것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됨을 보여주면 될 것세. 그때 뜻밖의 횡재를 했던 한수를 조철주가 주시하지요. 한편 연주는 외주부한테 송사를 맡겨보자고 소방맞았던 연씨를 설득 중이었는데, 마님의 일은 사람이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외지부를 찾으셔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남편한테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 강상의 도를 어길까봐 망설이는 연씨. 백정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 이혼한 여자가 아니더냐. 아니요, 그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분명 다른 방도가 있을 겁니다. 때마침 한수가 박재수한테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았고, 홍구파 실세 중에 실세인 추영우가 뒤를 봐주고 있는 데다가 오늘은 아예 원상 아들한테까지 아첨하면 이 눈도장을 찍었으니 지방 고위관직인 평양의 서윤이 될지도 모르는 재수를 완벽히 실추시켜야만 했죠. 진창길을 찾아야 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오셨습니까? 같은 시각 유재세는 부정부패를 경계하는 아들한테 조언하는데, 내가 이래도 되나 의심하지 말고 누려라. 그러자고 권력이란 걸 갖는 것이야. 내 사람을 챙겨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라고 첨언합니다. 아까 네 앞에 머리를 조아리던 그 사람들을 남들보다 조금만 더 따뜻이 품어주거라. 하면 너의 나라는 절로 굴러갈 것이야. 한편 모든 재산이 아내 명의로 돼 있는 재수는 자신을 걱정하는 훈구파 실세 추영우를 달래지요. 어차피 재물이라는 게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싹 다 처분을 해야 옳겠지요. 아내 안 사람. 혹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튿날 연주가 거한 한상 차림으로 한수의 환심을 사더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각엔 남몰래 도움의 손길을 주신 몹시 고마운 독지가분이 3분 있어요. 길어질 모양이다. 여각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연씨의 송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 남편을 고소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 말고 삼신할매를 찾아갔어야지. 삼신할매요? 마님께서 사내로 다시 태어나셔야 하거든. 자, 한번 자. 연주는 송사 의뢰를 매정하게 거절했던 한수한테 정말 끈질기게 간청하는데요. 돈! 드릴게요.
수임료는 섭섭치 않게 쳐드릴게요. 얼마면 돼요? 예? 한수가 돈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연주는 예상이 빗나가서 답답하지요. 그자를 움직이는 건 돈이 아니었어. 내가 잘못 짚은 거야. 이 술병을 돌려서 주둥이가 멈추는 곳에 앉은 사람이 질문에 답을 하는 놀이요. 결국 꽁수를 대령한 홍객주가 진실 게임을 시작하지만 돌리겠어. 고향이 어디요? 그런 건 왜 묻습니까? 고향을 알아야 더 친해지지 않겠어. 잠부터 채우시오. 술만 마실 작정이었던 동치한테서 한수에 관한 걸 아무것도 캐내지 못하는데 조심히 들어가시오. 굴하지 않고 저속까지 따라간 홍객주로 인해 분위기가 야릇해집니다. 홍객주님, 고향은 어디시오? 고향은 알아서 뭐 하시게? 고향을 알아야 친해진다지 않았소? 이튿날 한수는 재수가 첩으로 들이려 있던 명월을 뇌물로 꼬드기는데요. 자, 나리께서 원하는 게? 우리 명월이 조만간 제주 영감에 첩실로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냐? 그 양반 완전 빚 좋은 개살구라니까. 모든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수한테 복수할 기가 막힌 방법이 떠오른 한수. 아내의 재산을 갖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 이혼을 하면 되나? 그래, 박재조가 이혼 송사를 한다면? 똥치 못 봤어. 외출한 듯한데. 재수가 뇌물로 바쳤던 반찬을 보고 연씨가 재수의 아내라는 걸 깨닫죠.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정말 어둡구나. 사라지셨어요. 국화방에도 안 계시고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런데 떠나신 건 아니다. 장옷도 두고 가신 걸 보면 잠깐 어디 나가신 걸 거야. 찾아야 해요. 서두르던 연주를 한수가 붙잡고 조심해야지. 왜 소리를 치고 그래요? 나도 놀랐으니까 그런다. 나리가 왜요? 그래, 내가 왜? 근데 뭘 그리 서두르냐. 완전히 떠나신 것도 아닌데.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연씨를 구한 적이 있었던 연주가 서둘렀던 곳이었죠. 여기는 한강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나리. 아, 또 그 대성을 부탁할 요량이라면? 주머니를 완성했습니다. 마님의 찢어진 옷소매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연주는 억울한 백성들의 눈물을 자신의 주머니에 담으려 합니다. 눈물은 여기에 담아서 봉하고 대신 웃음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법이라는 건 결국 억울한 백성들의 손수건 같은 것이 아닐련지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연씨를 찾아 나선 두 사람이 목격자와 만나는데 형님! 아까 얘기했던 연씨는 유교제도인 칠거지약을 어겨서 하옥당한 상태였고 외지부 강한수 나리십니다. 이미 얘기를 듣고 오는 길입니다. 마님을 구해드리려고요. 얼마 전에도 장시상단을 상대로 송사에서 이기셨지요. 연씨를 구하러 온 한수는 이참에 이혼 송사를 하자고 제안하는데요. 이혼 송사라니? 서로 입장을 치열하게 다투다 보면 남편분께서 마님의 재산을 노리고 누명을 씌운 것까지 다 드러날 거고, 그래야 마님께선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순간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할 걸세. 그러면 그냥 죽으시겠습니까? 불명예스럽게 죽는 것보다 남편한테 복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설득하는데 이혼을 하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은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하겠는가? 의절 이혼이라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의절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강제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수는 재수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게 관건이라며 막무가내로 고통을 강요하고 사경을 헤맬 정도로 좀 심각한 상태면 아주 좋긴 하겠는데. 헛소리 마십시오. 연주는 배려 없는 한수가 못마땅한데요. 마님 배려는 요만큼도 없고 오로지 이길 생각만 하시네요. 당연하지. 치면 복수가 아니니까. 대체 누굴 위한 복수인데요? 복수의 눈이 먼 한수 대신 새로운 외지부를 찾으려 하는데 당신을 해임합니다. 당신
잘렸다고요. 복수할 방법이 사라진 한수는 이대로 연씨 이혼 송사를 포기할까요? 날 자르겠다니 제정신이냐? 얘 어느 때보다도요. 한수는 남편한테 유리한 조선의 법도상 전공법으론 절대 승소할 수 없다며 비웃는데요. 꿈꾸고 있네. 아니 이렇게 이미 기울어진 땅 위에서 뭐 전공법? 네 방식대로 해서 마님을 구해내는데 성공하면 내 그날 널 나의 스승님으로 모시마. 참말이죠. 약조하십시오. 자, 약조. 반드시 박재수한테 복수해야 하는 한수가 마지못해 힌트를 줍니다. 이혼 송사에서 이기려면 제조에 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뭐 하나하나 구석구석 낱낱이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그걸 네가 다 하겠다고? 감당할 수 있겠어? 그때 재수가 재산을 가로채기 직전이었고 부모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연씨는 누구한테 이혼 송사를 맡길까요? 이튿날 나는 새 외지부를 구하러 갈 거야. 그 사이 자네들이 해줄 일이 있어. 연주는 박재수에 관한 모든 걸 알아오라고 식솔들한테 부탁하는데 그니까 수원각 집사 최윤이 박재수의 감시 역을 맡았죠. 작은 약점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찾아와. 유모는 마님의 평소 행실을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부인을 구명해달라는 연명서를 받아줘. 백씨는 마님 몸 축나지 않게 보양할 음식 끼니마다 챙겨드리고. 그래 일은 어찌 되고 있나? 한편 추영우는 이혼 송사에서 이길 수 있도록 김외지부를 소개해줍니다. 밖에 있느냐? 예. 자네 안 사람에게 묻히게. 예. 전쟁이 시작되면 적진의 세작부터 씹는 법일세. 이혼 송사 가능. 이혼? 아유. 반면 연주는 이혼 송사를 맡아줄 외지부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요. 말도 끊지 마. 말도 마시오. 에이, 딴 데 가보시오. 전 이미 제주 영감의 사람입니다. 기방에 들른 한수는 명월을 꼬드겨서 박재수의 약점을 캐려하지만 안주 드려오겠나이다. 그건 됐고 명월아. 명월아! 나리 오래 기다리셨죠? 딴 마음을 품은 명월이 그새 두탕을 뛰는 모양인데 명월 언니 지금 두탕 뛰는 모양인데요? 이런데 오늘 평소보다 갑자기 곱줄로 쳐졌거든. 뭘 어쩌시려고요? 명월이네. 아니 기방이도 상도가 찍었지. 이게 대체 무슨 무례입니까? 정말 기막히게도 남자로 변장한 연주가 와 있었고 야, 아주 제법이로구나. 그러는 날인 아주 가관이고요. 아, 여인 내셨구나. 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성별보다 성이니까. 그럼 내 성의도 받아주렴? 일단 한수는 핵심 증인 명월의 환심을 사기 위해 능글맞게 선물을 건네주죠. 이건 그 선물이다. 행복하거라. 그럼 내가 괜한 신뢰를 했군. 그런데 이 용케도 명월이가 핵심 증인이라는 걸 꿰뚫었군 그래. 응? 뒤이어 기방을 나온 연주는 이미 다른 외지부를 구했다고 대꾸하는데요. 날 다시 고용한 게 어떻겠느냐. 이미 새 외지부 구했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일이 흔쾌히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주는 여태까지 모은 송사 관련 문서들을 전부 넘겨주는데 마님의 평소 행실을 보증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의 탄원서입니다. 그때 뭐 재미난 구경이라도 났나? 아이 저 양반과 희원 송사를 맡겠다는 웬 멍충이 외지부를 보고 있는지. 영감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뵙겠사옵니다. 강한수라고 합니다. 그 처음이 확실한가? 놀랍게도 박재수는 자신이 주최한 연회에 한수가 잠입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며칠 전에 변장까지 하고선 내가 주최한 연회에 잠입했다던데. 용서해 주십시오 영감. 용서를 구하는 한수한테 송사에서 이길 방법을 자문하는데요. 네가 만약 나의 외지부라면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 공짜로요? 아니 목에 강해지부. 졸지의 한수는 연씨마님을 모함하는 자리에 끼게 됩니다.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조정의 요직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사대부 벼슬아치들이 대낮에 기방문 닫아 걸고 부어라 마셔라는 꼴이라니. 그리고 벼슬아치들의 아내 험담 주체만 연씨로 바꿔서 모함하면 된다고 조언하지요. 그걸 그대로 관아에 가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한편 명월은 얼마 전 연주한테서 화장품 가게 운영권을 제시받았는데요. 제게 뭘 바라시는지요? 지금 칠거지약을 어겼다는 누명을 쓰고 옥사에 갇혀 계신 제조마님의 편에 서주시오. 박재수가 장인을 살해했다는 걸 알고 있는 한수는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드시고 싶어 하시던 약과를 잔뜩 사서 먹여드렸지. 썩은 바질로. 제가 새 걸로 하나 갖다 오겠습니다. 이를 알 리 없는 연주는 한수가 박재수와 붙어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설마 저한테 잘리시고 저기에 붙으신 겁니까? 실은 설마 이번 송사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 따위를 알려주고 계신 건 아니겠지요? 일부러 시련을 줬다는 한수의 되도 않는 변명에 크게 실망하지요. 너가 넘어야 할 산이 더 크고 높을수록 네가 더 무럭무럭 성장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나리는 진심이란 말뜻을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조금이라도 나리께 기대했던 제가 어리석었네요. 미안하네. 다시 돌아온 한수는 아무래도 명월이 배신하려는 것 같다며 모함하고, 네가 감히 날 배신하려들어! 취기가 올라 잔뜩 흥분한 박재수는 명월의 목까지 조르는데요. 가증스러워. 오냐 해줬더니 분수도 모르고. 박재수의 끔찍한 폭력에 당한 명월은 그만 치명상을 입었고, 죽었느냐? 의원에게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그리 만들면 된다. 어찌 말입니까? 충격적이게도 한수의 어머니 이씨를 죽였던 건 장대방과 박재수였습니다. 시신 검사하는 오작인에게도 돈 몇 푼 쥐어주면. 형님! 서두르자. 아니, 나빛이 어찌 이러십니까? 제조영감! 제조영감!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끔찍한 진상을 알게 된 한수의 복수심이 불타오르는데, 잘하는 것이야. 그리 만들면 돼. 명월이는요? 한편 명월이 빈사 상태에 빠진 걸 알게 된 연주가 김외지부를 찾는데요. 다른 피해자가 더 생기기 전에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아니 외지부나 겁먹고 튄 거 아니오? 연씨 이혼 송사 관련 증거를 전부 도둑맞구만 연주. 다 사라졌어. 살려주십시오, 대감. 모든 증거를 빼돌린 김외지부가 유재세한테 갖다 바치고, 제조마님 측에서 모은 증거들입니다. 자네는 이미 원상대왕께서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계신다고 잊고 있었던 뭐야 이거. 물심양면 도와준 원상대감한테 감읍할 따름인 재수. 자네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송사를 마무리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야. 이걸 잊지 않겠사옵니다. 원상대감! 애꿎은 사람까지 휘말리자 연씨는 스스로 남편의 폭력성을 입증하려 하는데, 다리 한 짝 정도는 포기하셔야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님 제발. 제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탁입니다. 그 무렵 한수는 한강 어딘가에 표류 중인데요. 뭐야 이거? 나 왜 여기 있어? 온갖 사건을 일으키는 한수를 줄곧 의심했던 조철주한테 납치당한 곳이었죠. 더 이상 함부로 설치게 놔둘 순 없다. 그래도 내가 저를 대방으로 만들어줬구나. 아직 날 잘 모르나 본데 내가 혼자 두면 이것도 다 벗어날 거라 생각하나 보지? 놈씨야! 그래. 내 죽음 뭐 지들이 손해지 뭐. 험한 꼴을 당했던 한수가 진절머리 나서 연씨 송사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그때, 한수의 귀환을 바라는 연주가 애틋한 마음을 담은 풍등을 띄웠죠.
표류된 채로 꼬박 밤을 새운 한수는 유일한 탈출 수단을 발견하는데요. 해가 움직일 순 없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야, 저건 아니야. 고심 끝에 직접 수영해서 빠져나오기로 마음먹습니다. 내가 미쳤지 진짜. 그 무렵 박재수는 승산 없는 이혼 송사를 포기하라고 아내를 겁박하는데, 뭐하니 외지부도 도망을 친 듯한데 어찌 홀로 날 대적하려 하오? 이기려는 게 아니라 원통함을 풀려는 겁니다. 니 아주 명을 재촉하는구나. 한참 헤엄쳐가던 한수는 꼼짝없이 익사당할 위기에 처하지요. 결국 연씨는 이대로 외지부 없이 송사를 하게 되고 마는 걸까요? 그럼 송사를 시작하겠다. 원척은 나와서 시송 다짐을 제출하여라. 평양에 기반을 둔 사조관입니까? 승소를 확신한 유재세는 자신의 사람인 박재수를 요직에 앉힙니다. 법이 곧 칼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사옵니까? 연준의가 말하는 칼 말이다. 정말 잘 벼려졌을까? 그런데 그때 잠시만요! 여기 원청 외지부 출석하였습니다! 저놈이. 기어코 송사에 참석한 한수의 변론에 정작 국법을 농락한 것은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 남편 박지수이옵니다. 이는 국법을 악용한 것이옵니다. 척측 외지부가 명망 있는 사대부 증인들을 내세우는데, 명망 있는 사대부 집안 출신의 조정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현직 관리들이옵니다. 본관은 신분과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진위를 판별하지 않는다. 판윤대감의 성향을 파악한 한수는 대릴사위 박재수가 불효를 저질렀다고 고하는데요.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지요. 판윤대감, 저는 장인 장모님을 지극히 효심으로 받들어 섬기었고 두 분 역시 저를 몹시도 아끼고 사랑해 주셨사옵니다. 재수는 예쁨 받는 사위였다며 염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이 옷은 또 어떻고요?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한 땀 한 땀 손수 지으신 그런 옷이랍니다. 이에 한수는 박재수가 장인을 죽였다고 반박하는데, 그토록 영감을 아껴주신 분께 죽음으로 보답하셨습니까? 죽음이라고 했어요? 죽음이라니. 척이 장인을 해치기라도 했단 뜻인가? 그러하옵니다, 사또. 목숨이 위태로웠던 명월이 아주 멀쩡한 상태로 나타났죠. 기녀 명월이라 하옵니다. 판윤대감, 귀신이옵니다. 제조영감 때문에 귀신이 될 뻔하였지요. 네? 제조영감이 자기 장인을 죽게 한 건 역시 사실이옵니다. 명월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장인한테 재수가 약과를 먹였다고 증언하는데요. 옆에 있는 의생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소갈증 환자가 이 약과를 먹으면 어찌 되는지. 독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사옵니다. 처가의 재산을 노렸던 재수가 의도적으로 장인을 살해한 거라고 덧붙입니다. 마님이 옥에 갇힌 틈을 타서 땅문 서며 집문 서며 다 들고 나와 거강꾼들을 만나고 다닌 건 또 뭐랍니까? 저는 죄가 없사옵니다. 박재수는 다들 성공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지 않냐며 무고함을 피력하는데, 뭐라? 장인 장모가 이 사위의 앞길에 꽃을 피워주기 위해 스스로 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여기면 될 일이옵니다. 아니 그렇소이까? 아니 그렇소이까? 판유는 파렴치한 추태를 보인 재수한테 살인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할 작정인데요. 아내를 칠거지약으로 고발한 것도 아내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간계로 보인다. 척을 전옥서에 구금한 후 살인이라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할 것이다. 잠시만요. 옷을 돌려주십시오. 의절이혼이 가능해진 연씨는 부모가 선물했던 재수의 비단옷까지 벗깁니다. 벗겨라. 지옥 가서 장대방 만나면 안부나 좀 대신 전해주시고요. 이런 저 죽일 놈 같은 이러고. 곧 면회 가겠어. 배포는 그때 봅시다.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 벽을 흥건하게 적셨던 피는 명월의 피가 아닌 돼지 피였고, 강한 수나리 말대로 시험해보길 다행이지. 이런 개의 우라질 썩어빠진. 그럼 이 모든 게
결정적으로 명월은 다른 방식의 삶을 알려줬던 연주의 제안에 마음을 바꿨는데 잘 생각하셨습니다. 참으로 잘한 결정이십니다. 연주는 송사에 기여했던 한수한테 수임료를 두둑히 챙겨달라고 따로 부탁하지요. 수임료나 많이 챙겨주세요. 내 두둑히 챙겨주지. 그리고 마님의 이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고마워, 진심으로. 홀가분하게 한 건 해결한 연주는 어떻게 한수를 구했는지 회상하는데요. 풍등을 띄었을 때 반짝이는 무언가를 봤던 연주는 한수의 흔적을 발견했고 망설임 없이 뛰어든 연주가 정말 극적으로 한수를 건져 올렸는데 강한수! 혹시 한수가 잘못됐을까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건 뭘까? 그건 그냥 물이거든요. 한강물, 아리수. 그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 사이에 핑크빛 기류가 감돌았지요. 이제 내가 진심인 걸 믿겠느냐? 현재 연주는 한수의 무사귀환이 더없이 반갑습니다. 한편 옥사로 향한 한수는 흠칫 놀랐는데요. 박재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듯 보였는데 이런 것이야. 그림 만들면 된다. 그림 만들면 돼. 한수는 앞으로 어떤 복수 행보를 보여줄까요? 뜻대로 되었군. 이번 3, 4화는 승소하기 어려웠던 이혼 송사를 한수와 연주의 멋진 호흡으로 해결해서 특히 통쾌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송사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9시 50분 MBC 채널에서 조선 변호사 꼭 본방사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